얘기가 다 달라요. 네. 일단 이제 그 애초에 보도는 그 정준영 씨가 지난 2월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그냥 해프닝이었다. 예. 당시 잠깐 어떤 사귀었던 만났던 여자 친구고 지금은 그냥 친구로 뭐 가끔 만나고 뭐 일주일 전에 조개구이도 먹었다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조금 말싸움이 어떤 홧김에 성폭행 어떤 고소로 이어졌다. 아니 성폭행도 아니다.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도 재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동부지검은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니다. 그 경찰은 이 부분 그 여성이 제기한 성폭력 특례 그 성폭력 범죄의 그 위반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고 말하자면 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네.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선입견을 안 갖고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동부지검이 밝히고 있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두 사람이 합의한 것도 맞고 성폭행이 아닌 분위기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소속사가 좀 대응을 하면서 너무 앞서서 경찰의 어떤 조사, 수사 결과라든가 검찰의 뭐 재조사 방침이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섣부르게 말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올해 유난히 그 연예인들 뭐 유상무 씨 비롯해서 또 박유천 씨까지 성추문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5월에 유상무 씨 있었고요. 6월에 박유천 씨, 이준호 씨 있었고 7월에도 이민기 씨하고 이준욱 씨 있었고요. 네. 또 이현도 씨도 7월에 있었죠. 또 9월 들어서는 엄태웅 씨도 있었고 또 정준영 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8명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줄줄이로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다 보니까 대중의 시선이 정말 따갑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한 것이냐, 이 문란한 것의 일면, 어떤 빙산의 일각 아니냐, 또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착실하게 생활을 하고요. 일부 네. 연예인들의 생활인데 안타깝게도 이 보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 대중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선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경찰 등에 따르면 정준영과 만나던 여성이 지난 2월 교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달 정준영을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며칠 뒤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정준영의 소속사는 여성이 사소한 오해로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바로 취하하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밴드를 만든 거는 제 회사 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는 좀 팀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수색을 해서 또 이제 이맥을 통해서 이제 닿아서 연습을 오래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는 일회성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음악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죠? 정준영 밴드를 합류할 때 새 멤버들은 어땠는지, 선입견이 없었는지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서 제안을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선입견이라고 하면 음악적으로는 정준영 씨가 좀 많이 잘 모르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능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또 아까 준영 씨가 말했듯이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합류하고 활동하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음악적으로 함께하자 이게 확고한 의지가 다들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앨범 계속 많이 내고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자,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 선입견 없었어요? 서욱은? 저도 사실 처음에는 관심 많이 했지만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부딪히는 거 없이.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준영 밴드와 함께할 생각입니다. 어떤 점이 통했어요, 준영 씨와? 일단 뭐 그냥 음악적으로도 많이 맞았고요. 네. 같이 합주하면서도 그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네. 의사소통들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정말 좋아하네요. 예. 네, 텐션에서 커뮤니케이션까지 뒤에 의사소통이 같은 말인데 그걸 연속으로 계속 텐션과 긴장감, 네,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 파주 사람이에요? 아, 역시 다르긴 하네요. 네, 출판단지에서 오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땠어요, 우리 드로키 씨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런 기회를 얻을 만한 순간이 흔치 않으니까 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앞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어요. 네. 자, 질문을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호스라고 이제 지금 반저비 네. 함께 작업하고 있는 프로듀서인데요. 그 좀 지금까지 작업했던 아티스트 보니까 뭐 도트리도 있었고, 닥스 도트리도 있었고, 뭐 약간 좀 하드한 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LA로 건너가서 네. 이제 작업하는 걸 좀 보고 싶고 해서 이제 넘어갔었는데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집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집에 집안에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좀 수영장도 있고 약간 좀 저택. 약간 영화 같은 느낌? 예,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를 지어주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가서 그냥 기타 한번 쳐봐 해서 형이 기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치고 여유 있게 이렇게 농담으로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앨범에 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약간 좀 한국에서 할 때는 사실 좀 약간 촉박한 게 있어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딱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천천히 하자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여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한번 쳐봐. 이렇게 쳤는데 그 바로. 네, 마치 처음 치는 것처럼 네. 연습 한 6개월 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왜 이렇게 잘 치지? 이런 느낌. 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 별명도 생기고 가서 별명 생겼어요. 제 이름이 조대민이 본명이라서 네. damn 이런데 what? damn it?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데미스로. 네, 그래서 제 예명도 데미스로 쓰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원 군은 거기서 영어를 좀 배웠나요? 저희 둘은 못 갔습니다. 못 못 갔어요?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그냥 뭐 둘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뭐 어느 순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사진 보내고 시차 적응 안 되는데 아침마다 카톡 오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대단한 분과 함께 음악을 방침이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섣부르게 말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그 연예인들 뭐 유상무 씨 비롯해서 또 박유천 씨까지 성추문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5월에 유상무 씨 있었고요. 6월에 박유천 씨, 이준호 씨 있었고 7월에도 이민기 씨하고 이준욱 씨 있었고요. 네. 또 이현도 씨도 7월에 있었죠. 또 9월 들어서는 엄태웅 씨도 있었고 또 정준영 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8명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줄줄이로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다 보니까 대중의 시선이 정말 따갑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한 것이냐, 이 문란한 것의 일면, 어떤 빙산의 일각 아니냐, 또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착실하게 생활을 하고요. 일부 네. 연예인들의 생활인데 안타깝게도 이 보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 대중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선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찰 등에 따르면 정준영과 만나던 여성이 지난 2월 교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달 정준영을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며칠 뒤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 달라요. 네. 일단 이제 그 애초에 보도는 그 정준영 씨가 지난 2월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그냥 해프닝이었다. 당시 잠깐 어떤 만났던 여자 친구고 지금은 그냥 친구로 뭐 가끔 만나고 뭐 일주일 전에 조개구이도 먹었다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조금 말싸움이 어떤 홧김에 성폭행 어떤 고소로 이어졌다. 아니 성폭행도 아니다.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도 재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동부지검은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니다. 그 경찰은 이 부분 그 여성이 제기한 성폭력 특례 그 성폭력 범죄의 위반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고 말하자면 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네.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선입견을 안 갖고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동부지검이 밝히고 있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두 사람이 합의한 것도 맞고 성폭행이 아닌 분위기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소속사가 좀 대응을 하면서 너무 앞서서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검찰의 뭐 재조사 사건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정준영의 소속사는 여성이 사소한 오해로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바로 취하하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밴드를 만든 거는 제 회사 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는 좀 팀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열심히 수색을 해서 또 이제 이맥을 통해서 이제 닿아서 연습을 오래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는 일회성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음악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죠? 정준영 밴드를 합류할 때 새 멤버들은 어땠는지, 네, 선입견이 없었는지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서 제안을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선입견이라고 하면 좀 음악적으로는 정준영 씨가 좀 많이 잘 모르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능 쪽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또 아까 준영 씨가 말했듯이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합류하고 활동하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음악적으로 함께하자 이게 확고한 의지가 다들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앨범 계속 많이 내고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자,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 선입견 없었어요? 서욱은?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부딪히는 거 없이.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준영 밴드와 함께할 생각입니다. 어떤 점이 통했어요, 준영 씨와? 일단 뭐 그냥 음악적으로도 많이 맞았고요. 네. 같이 합주하면서도 그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네. 그런 의사소통들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정말 좋아하네요. 예. 네, 텐션에서 커뮤니케이션까지 뒤에 의사소통이 같은 말인데 그 연속으로 계속 텐션과 긴장감, 네,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파주 사람이에요? 역시 다르긴 하네요. 네, 출판단지에서 오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땠어요, 우리 드로키 씨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또 이런 기회를 얻을 만한 순간이 흔치 않으니까 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앞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어요. 네. 자, 질문을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호스라고 이제 지금 반저비 네. 함께 작업하고 있는 프로듀서인데요. 그 좀 지금까지 작업했던 아티스트 보니까 뭐 도트리도 있었고, 도트리도 있었고, 뭐 약간 좀 하드한 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LA로 건너가서 이제 작업하는 걸 좀 보고 싶고 해서 이제 넘어갔었는데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집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집에 집 안에?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좀